여기 한 무리의 남자들이 우르르 모여 있네요. 그리고는 신기하다는 듯이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네요. 그리고는 그들 중 한 명이 주머니 속에서 카드를 꺼내 카드를 꽂는데요. 텅하고 떨어져 내리는 과자를 바라보며 아이처럼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인이 경험한 한국에 대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주파수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와 제보 메일로 오는 사연을 각색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뉴질랜드에서 온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사스그룹 코만도 대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입니다. 신변보호를 위해서 찰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특수부대원들이 그러하겠지만 저희 대대 소속의 군인들은 특히나 더 자신의 부대에 대한 소속감과 프라이드가 강한 대대죠. 저희는 다양한 작전들을 수행하면서 어찌 보면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휴가를 함께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동료인 올리버가 몇 년 전에 더솔저스라는 이름의 한국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한국의 군인들에게 큰 영감을 받아서 저희에게 한국으로 함께 휴가를 가자고 제안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올리버와 조지 그리고 저 테오 이렇게 4명이 한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리버와는 달리 테오의 표정은 좋진 않았죠. 테오는 동행으로 갈 거면 무조건 일본이라며 일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올리버와의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군말 없이 한국으로 와야 했기 때문이죠. 테오는 일본 여성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일본에 가서 일본 여자와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기 때문이죠. 올리버는 초반에는 테오의 눈치를 보기도 했지만 비행기를 탈 때부터는 대놓고 신이 난다는 걸 숨길 생각도 않고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여행의 시작은 조금 조마조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했고 저희는 아스팔트를 걸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비행기 밖으로 나오니 버스 한 대가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버스에 타더군요. 저희 역시 사람들을 따라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약 3분 정도를 탔을까요? 버스는 사람들을 내려주고는 유유히 떠나더군요. 아스팔트 활주로를 걷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몇 분 걷는 그 시간도 버스가 사람들을 태워서 옮겨주더군요.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노래를 부르던 테오 역시 한국 공항의 쾌적함을 경험하더니 나지막하게 나 이제 한국을 즐길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이제서야 저희가 진짜 휴가를 맞아 여행을 왔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뉴질랜드를 떠나왔기도 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관광을 즐긴다고 하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장시간 비행을 하면서 앉아있기만 했기 때문에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화장실을 가장 먼저 들렀습니다. 화장실도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화장실 벽면에는 태블릿 PC 같은 게 부착돼 있었는데 화장실의 서비스를 평가해달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저와 태호는 그 태블릿 PC를 보며 신기하다며 엑셀런트를 연신 눌러댔죠.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조지와 올리버가 웬 기계 앞에서 낄낄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뭐 하고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기계를 가리키며 이거 진짜 신기하다며 무인 청소 로봇이라며 설명했죠. 그 기계는 동그란 눈을 가진 것처럼 귀엽게 생겼더군요.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떨어진 쓰레기나 먼지를 들이키고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이래서 이렇게 공항이 깨끗한 거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올리버는 한술 더 떠서 지난번 여자친구랑 같이 갔던 베트남 공항은 엄청나게 더러웠다며 바퀴벌레 시체도 있던데 한국은 이 기계를 베트남에 수출해야 한다고 했죠. 저희는 쉬없이 웃으며 인천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내기에서 이긴 올리버의 고집에 따라 한국에 방문했는데 올리버가 이것저것 나름 알아본 것 같더군요. 호텔도 쾌적했고 올리버가 미리 조사해둔 식당들도 전부 맛있었습니다. 특히 삼겹살 구이가 진짜 맛있었는데 치즈와 함께 구워 먹으니 엄청나게 맛있더군요. 태호 역시 한국 여행이 만족스러운지 더는 일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2일을 보낸 저희는 이왕 한국에 온 김에 서울뿐만 아니라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면 3시간 안에 부산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안내데스크로가 어렵지 않게 티켓을 구매했죠. 그리고 서울역을 좀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인천공항처럼 깨끗하고 쾌적하더군요. 사람들은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중간 휴대폰 충전을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었죠. 그리고 조지가 갑자기 놀랍다는 듯 소리쳤어요. 여기 무료 와이파이가 터져. 저희는 다 같이 휴대폰을 켜서 와이파이를 잡았죠. 태우는 한국은 진짜 미친 나라인 것 같아. 여기저기 다 와이파이가 무료네.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웃기겠다. 하고 말했죠. 그리고 저희는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올리버는 기차에 타면서 제발 이 열차에서 좀비가 나타나는 불상사가 없길 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봤던 건지 쓸데없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저희 모두 기차에 탑승하고 나서 혹시나 해서 와이파이를 잡아봤는데 정말 헉하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기차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더군요. 유튜브로 영상 시청을 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인터넷 속도였어요. 심지어 기차 안에서 일을 하는 한국인들도 있더군요. 저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승무원이 많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알아서 자리를 찾아서 앉거나 질서를 잘 지킨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처음 기차에 탑승할 때 티켓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기차 안에서도 승무원이 티켓을 확인하지 않고 저희를 스쳐 지나가서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승무원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기기로 예매한 좌석과 그렇지 않은 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지를 보면서 확인한다고 하더군요. 항상 티켓을 보여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저희에게는 정말 신기한 상황이었죠. 승무원들이 항상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기차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죠. 기차의 속도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살짝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도 있었지만 저희는 금방 적응을 했죠. 조지는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화장실도 진짜 좋다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잠깐 나와보라며 자기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조지가 어떤 신기한 걸 찾았을까 궁금해하며 조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건 바로 자판기였어요. 과자들이 자판기 안에 가지런하게 진열이 돼 있었죠.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주머니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 자판기에 넣었죠. 그리고서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과자를 선택하자 덜컥하면서 과자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오오하면서 태호가 뽑은 과자를 꺼냈습니다. 과자를 꺼내보니 동그란 모양의 비스킷이었는데 과자 밖에 동물이 그려져 있었죠. 안에는 초콜릿 크림이 가득했습니다. 모양만 귀여운 줄 알았는데 맛도 좋았죠. 그렇게 저희 4명이 함께 비스킷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고 있었을 때 옆에 앉아 계시던 중년의 여성분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시면서 과자를 저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널쩍하게 생긴 과자가 2쌍 들어있었는데 서툰 영어로 라이스 비스킷, 한국 전통 과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달달하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저희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러자 그분은 더 먹으라며 그 과자를 한 움큼 집어서 저희 테이블에 놔주셨습니다. 올리버는 어설픈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죠. 그러자 그 중년 여성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군요. 올리버는 이게 바로 한국 문화라며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보라며 콕 집어 태호에게 어떠냐며 물었죠. 태호는 그래 한국이 최고다 라며 쌀과자를 씹으며 올리버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는 뉴질랜드에 돌아갈 때 이거 사가야겠다며 자신의 부모님께서 좋아할 것 같은 맛이라며 과자의 사진을 폰에 찍어뒀습니다. 저희는 마치 10대 청소년처럼 신나게 기차 여행을 즐겼죠. 그렇게 유튜브로 부산의 관광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부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조지는 유튜브에서 무슨 영상을 찾아봤는지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 없었지만 갑자기 부산하면 회라면서 회를 먹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죠. 안 그래도 출출하던 참이라 저희는 조지의 요청대로 회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넷 모두 스시를 잘 먹고 좋아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회도 스시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트립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괜찮은 식당을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제일 인기 많고 보편적인 게 뭐냐 물으니 모둠회 세트라고 설명해 주셔서 저희는 모둠회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태우는 한국 음식점은 대다수 2명 이상 같이 먹는 메뉴가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식당에서도 S, M, L 사이즈 같은 메뉴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물론 한 명씩 먹을 수 있는 메뉴들도 있긴 했지만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확실히 여러 명에서 시켜 먹는 메뉴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자칭 한국 전문가가 된 조지가 그건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아는 척을 하더군요. 근데 조지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보다는 동양 사람들이 집단적인 면모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모습의 음식이 등장했습니다. 스낙지라는 것이었는데 말 그대로 살아있는 낙지가 댕강댕강 절단된 모습이었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넷 모두 얼어붙고 말았죠. 근육이 빵빵한 서양 남자 4명이서 입을 헉하고 벌리자 그 모습이 재밌었는지 서빙을 하시는 직원분이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된다며 굳이 못 드실 것 같으면 안 드셔도 된다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드실 거면 여기 이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하고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횟집에 오자고 한 조지가 가장 먼저 젓가락을 들어서 낙지를 입 안에 넣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입에 넣었는데 몇 번 우물우물거리더니 눈을 번쩍 뜨고는 맛있다며 저희에게도 먹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젓가락 더 떠서 자신의 입으로 넣었습니다. 저희는 누가 먼저랄 새도 없이 낙지를 조금씩 입에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군요. 조금씩 꼭꼭 씹어 먹으니 기름의 고소한 맛과 쫄깃함이 잘 어우러져 처음 먹지만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낙지를 먹고 있었을까요?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저희 테이블로 서빙됐습니다. 저희는 서버에게 이거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트에 다 포함된 거라며 드시고 모자라면 더 드릴게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지는 이게 한국 음식 문화라며 메인 메뉴 외에 기본으로 반찬들이 제공된다고 말하더군요. 기차에서 유튜브를 열심히 보더니 전부 한국에 관한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메인 메뉴가 나오자 올리버가 갑자기 한국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나도 아까 영상을 하나 찾아봤는데 회를 먹을 때는 소주랑 같이 먹는 것 같았다며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소주와 함께 서빙된 회를 먹었는데 저절로 크윽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넷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웃었죠. 올리버는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인들이 소주를 먹으면 꼭 캬, 크윽 하던데 마셔보니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알겠다며 독한데 매력있는 술이라고 소주를 평했습니다. 태우는 옆에 놓여있던 빨간색 양념통에 있던 소스를 맛보더니 귀끝까지 빨개진 채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죠. 저와 조지 올리버 역시 그 소스를 먹어봤는데 회를 그 소스에 찍어 먹으니 맵기는 맵지만 또 오묘한 맛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회와 소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저희에게 상추에 쌈을 싸서 마늘이나 고추랑 함께 드셔보라며 추천해줬습니다. 저희는 그 직원이 알려준 대로 상추에 쌈을 싸서 먹어봤는데 세상에 매우 맛있더군요. 태우는 스시보다 한국 회가 진짜 아주 맛있다며 채소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걸 처음 알았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쌈을 싸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식도락 여행을 끝내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 뒤로 태우는 계속 한국식 횟집을 찾고 있는데 부대 근처에는 없어서 한인식당이 있는 핸더슨까지 갈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희도 함께 갈 예정입니다. 한국 여행은 너무 즐거웠는데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너무 그리운데 뉴질랜드에서는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국에 방문하면 그때는 진짜 하루에 6끼씩 먹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더솔더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한국 여행에서 놀라운 KTX와 새로운 미식을 경험하신 뉴질랜드 특수부대원들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국의 미식 여행을 올 찰리 씨와 동료를 위해 추천할 만한 한국 음식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위풍당당한 세계 속의 한국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